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다보스 연설에서 전날 언론에 나온 내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할 때 사용한 미국의 새로운 첨단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이 슈퍼무기는 마두로 경호원 한 명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군대가 미국 작전에 거의 반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트럼프는 1월 3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미군이 비밀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음향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사실상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방공 시스템까지도 마비시켰습니다. 앞서 러시아인들이 마두로에게 제공한 방공 시스템의 정비를 미국의 공격 직전에 고의로 방해했다는 정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S-300과 부크 시스템이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흥미로운 인정일 뿐이며 여러 내부 정보로 일부만 확인될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번 상황과 트럼프 발언을 함께 알아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콘텐츠 홍보에 큰 도움이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연설하면서 미국 군대가 1월 3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작전 중에 비밀 기술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음향 무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정말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두로를 잡을 때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다보스에서 이 비밀 무기가 미국 특수부대가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작전을 펼칠 때 베네수엘라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는 미사일, 핵무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조차 없는 전쟁 수단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평소처럼 단편적인 문장으로 2주 전 카라카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인용문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모두 혼란에 빠졌고 우리가 그들을 조준하고 반가쇠를 당겼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발의 대공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한 발이 있었는데 30피트 정도 올라가더니 바로 그 말을 한 사람들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네, 그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았나요? 트럼프는 물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공격 시스템들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미 베네수엘라 군대가 공습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제공한 방공 시스템이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보에 밝은 미국 관리들이 신문에 전한 바에 따르면 1월 3일 미국의 작전 중 베네수엘라 상공을 방어해야 했던 러시아의 전략 및 전술 시스템인 S-300과 부크미는 레이더에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들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1월 12일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2009년에 러시아로부터 방공 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부크미와 S-300 지대공 미사일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시스템 운용과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무기를 정비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도 부족했습니다. 작전 시점에는 일부 시스템 부품조차도 아직 운용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부패, 열악한 물류, 제재로 베네수엘라 방공 시스템의 전투 준비 태세가 약화됐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군사적 필요로 베네수엘라 시스템 지원이 제한되었습니다.
한편 1월 5일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셋이 무언가를 아는 듯이 빈정거리며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중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사흘 전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중심에 미국인 200명이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아마도 같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1월 3일 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촬영된 사진, 영상,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방공 시스템의 일부 구성품들이 공격 당시 단순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작동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실제로는 서류상에만 존재해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1월 10일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슨 소셜미디어 엑세 니콜라스 마두로 경호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과의 인터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생포한 미국 특수부대원들은 강한 음파와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는 특이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어느 순간 미국인들이 뭔가를 발사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한 음파와 비슷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안에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우리 모두 코피가 났으며 몇몇은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음향 무기가 사용된 후에는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베네수엘라 군인은 뉴욕 포스트의 인터뷰에서 마두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보안군을 상대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체불명의 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실제로 어떤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록 트럼프 본인이 방공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무언가가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망신당한 후 크렘린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수요일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관련 러시아 기관들이 이러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의 인용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임무인 관련 기관들이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아마도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견과 결론은 댓글로 남기시고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